정확히 6시.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며느리가 7시에 일어나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놔야 한다는 걸. 나는 매일 어둠이 다 걷히기도 전 찌뿌둥한 몸을 침대에서 일으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하죠. 68세. 최순자입니다. 남편 잃고 15년. 아들 하나 키워서 결혼시켰죠.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일어나면 조용히 부엌으로 가 밥을 짓고 찌개나 국을 끓입니다.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손끝이 좀 떨리네요. 그때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국은 뭐예요? 어제 된장찌개 너무 짰는데? 저는 작은 목소리로 미역국이야. 덜 짜게 할게. 어머니라는 호칭. 그 안에 존중은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인 단어일 뿐이죠. 국자를 잡고 있는 제 손에 요리하다가 입은 화상 자국이 몇 개 보이네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좋은 아이였어요. 정말로.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첫 월급 받아서 제게 꽃을 사다 준 아이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수에게 저는 서서 국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지. 나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시면 되죠? 신문을 보던 아들이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매번 괜찮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손주들은 예뻐요. 정말로. 10살 은지, 8살 민준이를 보는 건 제 유일한 낙이죠.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집 청소도 내 차지가 되고 보니 허리를 펼 시간이 없어요. 은지야, 민준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어머니, 애들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주시면 돼요. 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히는 소리. 매일 듣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날도 똑같았어요. 정확히 6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다가 현기증이 왔어요. 숨이 막히는 것도 같고. 이건 아니야. 좀 쉬어야 해.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내쉬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친구들 왔어요. 커피 좀 내주세요. 미리 말도 없이 그냥 데려와요. 이 집이 제 집인데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나르고 며느리와 친구들은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의 친구가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와, 지수야, 넌 좋겠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일 다 해주시고. 그러자 며느리도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게요. 저희 집 어머니는 정말 순하세요. 순하다.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만만하다는 뜻이었더라고요. 이런저런 마음이 들면서 손가락에 힘이 빠져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손이 미끄러져 잔이 떨어져 깨졌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 잔 비싼 건데.
미안해. 깨진 건 잔이 아니었어요. 그날,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유리 조각을 줍다가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냥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오래된 친구 김영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았어요. 영희는 여행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영희, 제 유일한 친구. 얘는 혼자 살아요. 남편 일찍 보내고 자식들은 다 독립시키고. 그런데 얘는 행복해 보여요. 다음 날, 제가 병원에 갔어요. 현기증이 계속돼서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최순자님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조금요. 조금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요. 좀 쉬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라고요. 어떻게요? 이 나이에. 어떻게 쉬죠? 저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영희가 전화를 했죠. 순자야,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너도 갈래? 우리 둘이 3박 4일. 나 안 되는데. 아니, 넌 왜 맨날 안 돼야? 손주들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 너도 좀 살아, 최순자. 있잖아, 순자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안 놀면 언제 놀아? 생각해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금 안 놀면 언제 놀아? 집에 돌아왔어요. 용기를 냈죠. 저기, 다음 주에 내가 친구랑 제주도 좀 갈까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네. 갑자기 무슨 여행이세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3박 4일 정도.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애들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둘 다 출장인데요. 아들 준호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좀 곤란한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애들을 베이비시터를 쓰든가. 베이비시터요? 그 돈을 누가 내는데요? 어머니가 내세요? 칼이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나도 돈 있어. 내 연금 있고 내 적금도 있어. 그 돈으로 여행 가시려고요? 손주들한테 쓸 생각은 안 하시고. 이건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네, 어머니 집이죠. 근데 저희가 생활비 다 내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집인데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눈물이 마르고 나니까 화가 났어요. 정말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고는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죠. 통장을 펼쳐보니 8천만 원이 들어있는 내 통장. 평생 모은 돈. 남편 보험금이랑 제 연금 모아둔 거.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아껴뒀던 돈이었는데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어라고 했죠. 저는 통장을 꽉 쥐었어요. 이 돈, 내 돈이야. 다음 날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고, 시계는 1시간이 흘러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밥은요? 준호 출근해야 하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작게 말했어요. 몸이 안 좋아.
에휴, 진짜. 준호야, 그냥 나가서 먹자. 그날 처음으로 밥을 안 지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거울 안에 비친 지쳐있는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의 나.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리고 영희에게 카톡을 보냈죠. 제주도 나도 갈래. 보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냈습니다. 즉시 답장이 왔어요. 진짜? 최고. 표 끊을게.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출발 전날 가방을 쌌어요.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꺼내니 먼지가 수북했죠. 어머니, 진짜 가시려고요? 응. 가. 애들은요? 저희 출장인데 누가 봐요? 너희가 알아서 해. 베이비시터 부르든가. 어머니, 지금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내팽개치고 여행을 가요? 지수야. 제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도 좀 놀란 모습이었죠. 나도 사람이야. 15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만 했어. 밥하고 설거지하고 손주 돌보고. 한 번도 쉰 적 없어. 그게 그게 시어머니 역할 아니에요? 역할? 나는 역할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고. 최순자라고. 이 집 내 집이야. 내가 남편이랑 30년 산 집이야. 근데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숨도 못 쉬겠어. 말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는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왔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는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저는 등을 돌린 채 답했어요. 뭐니? 지수가 너무했어. 미안해. 아들이 다가와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준호야.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니? 엄마가 작아진 게 아니야. 내가 못난 거지. 아들도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행 다녀와. 마음껏. 애들은 내가 할머니한테 부탁할게. 고맙다 아들. 그리고는 서로 안아주었죠. 제주도 3박 4일이 시작됐어요. 순자 표정 좀 봐. 완전 딴 사람 같아. 그치? 나도. 오랜만에 숨 쉬는 것 같아. 그날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제주 여행 2일째. 영희와 올레길을 걷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죠.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내가 지수랑 진지하게 얘기했어. 무슨? 우리 분가 하기로 했어. 엄마 혼자 사시게. 뭐? 준호야, 그게 무슨? 엄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 해. 우리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하지 마. 반전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죠. 아들이 먼저 말해줄 줄은. 눈물이 났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올게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집이 텅 비었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6시에 눈이 떴어요. 하지만 다시 잤습니다. 8시까지요. 그리고 혼자 느긋하게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쳐 아침을 먹었어요. 매일 찌개만 먹나요?
가끔은 빵으로 때우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네요. 요즘은요, 사람들을 만나요. 동네 탁구 동호회도 가입하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손주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저녁엔 아들이 데리러 와요. 다음에 또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치? 할머니 요즘 행복해서 그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요. 그리고 돋보기를 끼고는 휴대폰을 열어 메모장에 썼어요. 내일 할 일. 나를 위해 살기. 여러분, 저는 68세에 제 인생을 찾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집입니다. 제가 주인인 집이요. 이건 내 집이야. 그리고 이건 내 인생이야.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